여러분, 우리가 매일 검색창에 입력하는 질문들,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수많은 메시지들, 기계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듣는 걸까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그 복잡하고 불규칙한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능으로 탈바꿈시키는 마법, 즉 자연어 처리 NLP의 놀라운 여정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0과 1, 그러니까 수학밖에 모르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기계가 우리의 복잡한 단어와 미묘한 문맥을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거대한 퍼즐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다룰 전체 로드맵입니다. 거대한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원시 데이터 수집부터 텍스트 준비, 수학으로의 변환, 분류기 훈련, 그리고 마지막 최첨단 애플리케이션까지 5가지 핵심 단계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모든 NLP 프로젝트의 뼈대가 되는 조립 라인의 가동 스위치를 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완벽히 짜인 공장과 같습니다.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쓸만하게 다듬고 기계가 이해할 수학적 특징을 뽑아낸 다음 모델을 훈련시키고 마침내 실제 서비스에 배포하는 이 5단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첫 단추는 당연히 원자재 수집이겠죠. 인터넷 웹페이지를 싹 스크래핑하거나 제이송 같은 파일을 파싱하고 트위터 같은 곳에서 실시간 API로 데이터를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온라인에 남기는 그 수많은 텍스트가 바로 이 공장의 아주 훌륭한 원자재가 되는 셈이죠. 원자재를 모았으니 두 번째 단계, 텍스트 준비하기로 넘어갑니다. 솔직히 방금 긁어온 원시 데이터는 그냥 두면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제가 필수예요. 케라스나 텍스트블록 같은 툴을 써서 문장을 토큰이라는 작은 조각으로 아주 잘게 다져주고 A나 더처럼 의미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불용어들은 과감히 버립니다. 그런 다음 오타까지 싹 교정해서 품질을 확 끌어올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전문 용어 2개가 등장합니다. 단어를 솎아낼 때 어간 추출이라는 걸 쓰면 단어 끝부분을 그냥 무식하게 싹둑 잘라버립니다. 엄청 빠르지만 좀 투박하죠. 반면 표제어 추출은 문맥을 파악해서 그 단어의 언어학적 뿌리를 아주 섬세하게 발라냅니다. 훨씬 더 정교한 방법이죠. 텍스트 준비의 마지막 관문은 모호함을 없애는 겁니다. 같은 배라도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컴퓨터가 어떻게 알까요? 이때 문장의 경계를 나누고 사람 이름이나 지명 같은 명명된 개체를 인식하게 해서 기계가 엉뚱한 헛다리를 짚지 않도록 의미를 완전히 쐐기 박아줍니다. 텍스트가 깔끔해졌으니 세 번째 단계로 가보죠. 드디어 언어가 수학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기계는 숫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제된 토큰들을 원활 인코딩이나 백오 워즈 같은 기법을 써서 0과 1로 된 거대한 행렬표로 확 으깨버립니다. 단어가 있으면 1, 없으면 0. 진짜 단순해 보이지만 기계의 뇌를 깨우는 아주 강력한 변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의 빈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힌 통계 원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지프의 법칙인데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가 그 단어의 사용 순위와 정확히 반비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멋 대로인 것 같은 인간의 언어에도 사실 엄청나게 예측 가능한 패턴이 숨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자주 나온다고 무조건 중요한 단어일까요? 절대 아니죠. 진짜 중요한 단어를 골라내기 위해 우리는 TF-IDF라는 엄청난 꿀팁을 씁니다. 문서마다 흔해 빠지게 등장하는 단어는 힘을 쫙 빼버리고 특정 문서에서만 반짝 등장하는 핵심 단어에는 엄청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월드2백이나 겐심을 활용해서 단어 임베딩이라는 걸 만들면요. 단어들 사이의 미묘한 뉘앙스와 관계를 3차원, 4차원 공간의 좌표로 딱 찍어낼 수 있습니다. 평면적인 텍스트가 마침내 완벽한 공간적 수학으로 진화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죠. 자, 단어가 순수한 수학으로 변했으니 네 번째 단계, 텍스트 분류기를 본격적으로 훈련시켜 볼 차례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정답지, 즉 라벨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K평균 군집화 같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쓱 돌려주면 기계가 알아서 얘네끼리 뉘앙스가 비슷하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딱딱 그룹으로 묶어버리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뭘 찾고 싶은지 명확한 라벨이 있다면 이때는 강력한 지도학습 엔진을 풀가동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로지스틱 회기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패턴을 쥐어짜내는 랜덤 포레스트나 성능 끝판왕인 XG 부스트까지 상황에 맞는 무게를 전부 동원하는 거죠. 근데 이 모델들이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번개처럼 빠르게 만들기 위해 데이터 다이어트를 시킵니다. 불필요하게 겹치는 토큰들은 쳐내고 주성분 분석, 즉 PCA 같은 차원 축소 기법을 써서 핵심 정보만 남기고 덩치를 확 줄여주는 최적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마침내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길고 긴 조립 라인을 거쳐 탄생한 실제 세상의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주제 발견입니다. 수만 장의 문서를 사람이 언제 다 읽고 있겠어요? LSA나 LDA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기계가 문서들 사이에 숨겨진 핵심 테마를 귀신같이 찾아내고 자동으로 분류해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속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수준이죠. 요약 능력은 또 얼마나 대단하게요. 단순히 중요한 문장만 쏙쏙 뽑아내는 걸 넘어서 아예 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완전히 새로운 문장으로 매끄럽게 요약해내기도 합니다. 텍스랭크나 겐심 요약기 같은 걸 돌리면 이 방대한 작업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납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기계가 사람의 감정까지 읽는다는 겁니다. 텍스트블럭 같은 툴을 써서 트위터나 리뷰에 담긴 사람들의 긍정, 부정 톤을 싹 다 추적하죠. 원본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업들이 우리의 감정을 분석해서 이른바 감정의 수익화를 이뤄내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마르코프 체인 같은 통계 모델을 쥐어주면 기계가 수학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해서 아예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글을 창작해냅니다.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는 걸 넘어 흉내내고 만들어내는 경지에 이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저분한 데이터를 다듬어 기계가 해독하고 심지어 스스로 글을 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마저 완벽하게 모방하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시대에 도달했을 때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흥미롭고도 오싹한 질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